2025년 2월 17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아침부터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회사 이름이 JLMNS인가? 이 종목이 당연히 거래가 재개될 줄 알았는데 불행스럽게도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뭐 회생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뭐 또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상장한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좀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고의적인 부분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설비 또 좋은 땅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높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의 불이익만 발생을 하더라도 경영권 방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고의적으로 상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설비가 많은 좀 부실한 회사들 이런 데는 아무튼 뭐 우울하네요. 나도 역시 좀 안 좋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아침부터 완전히 텐션이 맛이 가버리네요. 어저께요 매매를 하면서 조금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 테마가 이상하다,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올라간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다 공모주, 신규 공모주였습니다. 신규 상장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도 별로 없고 상패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어제 아크릴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황당한 겁니다. 이게 물론 LG에서 투자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회사하고 비슷한 회사들이 전부 다 시가총액이 다 작은 회사인데 지금 이게 5,300억이 돼버렸다는 거는 오늘도 나라 스페이스가 상장을 합니다. 나라 시가총액 1,900억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종목도 골 때려요. 지금 FI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FI 물량들이 전부 다 1,8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4,800원 사이. 1,800원에서. 근데 지금 주당 16,000원에 시작을 해요. 아니 16,500원에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요즘에 상장하는 것들은 거의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냥 한 99%가 쓰레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다 적자 기업이에요. 다. 장사가 잘 되니까 썩은 음식물들도 막 나오는 거야. 씨발 무조건 사주거든.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갈 만한 놈들이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출산 관련주들이 아침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저게 워낙에 일회성 테마라 어제 탈모 관련주하고 같은 맥락에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41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자 이제 50초 전입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파이팅. 현대위아를 물량을 확보를 못했네요. 현대위아 200 들어가 있습니다. NRB 700 들어가 있고요. 알테오젠 500이요. 현대위아가 신고가 상태죠. 근데 지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현대위아를 여기서 좀 덜어낼게요. 현대위아를 200을 덜어냈습니다. 500 들어가 있죠. 플러스 1%요. 추매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알테오젠 플러스 2. 현대위아는 하프 컷을 해줬습니다. 그래 탑 캐스팅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금액이 제일 크죠. 500. 페스카로가 VI를 한번 갔었는데 조금만 한번 맛배기로 들어가 볼게요. 100만원 페스카로. 거래량 560억. 어제 1100억 나왔죠. 현대위아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현대위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리합니다. 현대위아. 에러입니다. 현대위아. 너무 고점에서 들어갔다는 부분은 메모를 좀 해놔야겠네요. 제 개인적으로. 자, 지금 전체적으로는 10만원 손실을 보고 있네요. 알테오젠 플러스 2%. 알테오젠 좋습니다. 알테오젠 좋아요. 페스카로 안 좋습니다. 알테오젠을 여기서 한번 나오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CMTX도 여기서 한번 졸업하고요. NRB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현대위아를 이 자리에서 한번 소액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액으로. 아까 에러가 났었는데요. 2차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을 확 줄여가지고 페스카로는 완전히 이제 죽은 것 같네요. 페스카로 100만원 들어가서 버틸만은 합니다. 페스카로 3% 이내니까요. 삼성전자 한 주 들어갑니다. 대주산업 정원호 관련주죠. 정원호. 정치 테마입니다. 요건 야무진 사람들만 하셔야죠. 오늘은 저한테는 조금 힘드네요. 오히려 어제보다 더 힘들어요. 오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기 NRB는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이 NRB는요. 공모가가 21,000원이에요. 21,000원인데 지금 절반 떨어진 거예요. 절반 가격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지금 공모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가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공모가까지를 보는 거예요. 공모가까지를.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이 상한가를 갔네요. 아까 좀 보긴 봤는데 반도체 중에서는 지금 CMT가 이게 신규 상장주거든요. 이게 괜찮아요 지금 의외로.
지금 연기금에서도 들어와주고 있고 페스카로 양견됐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어떤 종목이든 금액만 줄여버리면 페스카로 올라탔습니다. 양견될 거예요. 자, 플러스 2% 도달합니다. 페스카로.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페스카로. 다 금액을 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모든 종목들을 다 금액을 줄였어요. 페스카로 의외로 좋네요. 고점 깨고 올라갑니다. 이 전 고점은 VI였어요. 26,800원. 이제 2차 VI까지 갈만하죠. 저는 나왔습니다. 페스카로 좋은데요? 페스카로 좋습니다. 사암표 시멘트 정원호 관련주들입니다. 페스카로하고 좀 비슷한 놈이 아우토크립토입니다. 아우토크립트. 오늘은 코스피가 훨씬 강해요. 일단 오늘 있잖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급락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의외로 있잖아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어제 좋았다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TMC, 아크릴. 이런 거. 아크릴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토 나오는 종목이에요. 토 나오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다 급락입니다. 급락.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보잖아요. 역시 주식은 금융이 아니고 카지노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이 아직 크진 않는데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급등주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못 버는 경우는 생기죠. 못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언뜻 봐서는 뭐 출산 관련주들 그리고 뭐 탈모 관련주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들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저 오늘 그런 종목은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했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제 발등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일단 보도가 나와버리고 소문이 나버린 테마는 무조건 피해야 돼. 저는 그래서 그걸 피해버립니다. 아예 도망가 버리죠. 저는 그냥 놀아버립니다. 저는 먹으려면 먹으라고 그러죠. 개미들 너희들 먹어. 나는 그냥 구경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급등주가 또 나름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왜냐 그러면 실제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서 잘못했다라고 딱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아크릴 또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은요 일종의 함정이에요. 함정. 제가 간단히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가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못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못 올라가요. 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2,500억이라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체결 강도가 86이에요. 체결 강도가. 이거는요, 누적 시장가 매도량이 훨씬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 체결 강도라는 거는요, 누적 시장가 매도와 누적 시장가 매수를 곱하기 100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체결 강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데 이 체결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런 경우죠.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2,500억이 터졌어. 2,500억이면 엄청난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체결 강도가 86이야. 그럼 매도하는 누적 매도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크니까 누적 매도분도 많다는 얘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급등주를 잘 안 합니다. 요거 지금 급등한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온 거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올라온 거죠. 지금 10%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결코 매집이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위험스럽게 느껴져요. 물론 코스피가 지금 플러스 0.7%예요.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트랙이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은 했지만 삼성전자하고 SK가 다 하락분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좋은 종목들이 오히려 많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틀리네요. 제가 어제 이제 매매가 끝나고 이렇게 시장 분석을 누구나 하잖아요. 자기가 매매한 것에 대해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별 장세인 줄 알았는데 상장주, 그러니까 신규 공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면 전혀 맥락이 연결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치 테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규 공모주들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 스페이스를 들어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공모주가 무조건 잘 가니까. 근데 그게 또 내가 습관이 될까 봐서 아침에 안 했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했어요. 그냥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요 대주산업 그룹 이런 것들 전부 다 6.1 CNN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정치 테마예요. 지금 여기 다 나오는 것들이 정치 테마주 나오고 있는 거죠. CJ, 대주, 리더스는 저기고 탈모 테마고. 자, 휴젤이 양전이 되네요. 어찌됐건 휴젤이 제가 마이너스 한 3%까지 갔었는데요. 어찌됐건 양전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텼습니다. 100만원 들어가 있죠. 현대위아도 일단 빨간불은 들어왔습니다. 그냥 놔둘 거예요. 100만원이기 때문에. 아까 페스카로처럼 놔둘 겁니다. NRB도 좀 군뱅이처럼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네요. 원투 스텝으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NRB도 뭐 그런 거죠. 전 그렇게 하려고요. 저 NRB라는 종목은 의외로 어떤 그 힘이 좀 있는 놈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아마 좀 촉이 좋으신 분들은 삘이 좀 올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요거 사실 유통 물량도 별로 안 됩니다. 요거 아침에 한 5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었습니다. 10% 이상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먹어줘야 될 것만 같아서 또 내가 또 이런 끼를 부리네. 객기를 부리면 안 되는데 약간의 객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줄 때 먹으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압니다. 저도 뭐든지 줄 때 먹어야 좋습니다. 자, 오늘 손실을 크게 봤던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신고가 상태에서 고점에서 약간 제가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또 가는 놈이 더 가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 그랬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손실을 보고 일단 빠졌습니다. 현대위아 지금은 금액을 확 줄여가지고 2차 진입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고요. 대주산업 좋네요. 다만 정치 테마주라는 거. 정치 테마주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요. 좋다 나쁘다가 의미 없고요. 이 정치 테마주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주포 자체가 급이 작아요.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난 모르겠고 급이 작다고. 경량급이야 주포가. 그래서 문제가 되죠. 경량급들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좋은 놈 나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주식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종목이 뭐였죠? 스크린이었죠? 스크린. 아크릴. 자, 아크릴 한번 다시 봐볼까요? 아까 이 지점이었잖아요. 급등. 정확히 맞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떠한 경우에도 단선은 있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올라와도 안 산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닥 찍고 올라오니까 턴 어라운드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게 평상시에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아니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죠. 사실은. 그건 생존 전략이니까 아까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호가창을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봐요. 거래량이 일단 많아요.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데 체결 강도가 100 이하다. 그러면 누적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설명하기 존나 어렵네. 설명 안 해.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먹거나 관심 없을 거니까 말 안 해보려고 그래. 주식 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지만 요 바이오 스마트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정원호가 이 회사의 자회사한테서 출판을 했어요. 자서전 같은 거. 책을 썼어요. 책을. 그리고 A의 자회사가 또 하나 있죠. 스마트의 자회사 TC 머티리얼즈인가요? TC 머티리얼즈 그거 하나 있어요. 그것도 관련주입니다. 쿼드 메디슨도 좋았잖아요 아까. 근데 야금야금 이렇게 그냥 흘러내려와가지고 하락 VI 가게 생겼네. 쿼드 메디슨 시장이 뭐랄까요? 그냥 딱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가혹한 것 같아.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진짜 분이 되게 재미있는 분석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까 이라는 종목 급락할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 급락하고 있죠. 8%까지 갔습니다. 아까 2%까지 10%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이죠. 이런 거에 개미들이 머리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한번 운전하는 재미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심심하니까 어차피 지금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아로마티카가 좋네요. 아로마티카 이거 잠깐만요. 어제 거래량 90억 오늘 103억 아로마티카 이 CMTX가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냅두겠습니다. 이 호가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연결시켜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거든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를 가든 4%를 가든 내 기준에서 아직 벗어나지만 않으면 버틸 수가 있죠. 내가 나름 1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무게감은 사실 똑같죠. 저한테는 그럽니다. 자, 휴젤도 올라왔고요. CMTX도 올라왔죠. 현대위아도 올라오고 있고 로보티즈만 조금 밀렸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CMTX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체결 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호가 창이 역배열인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현상 투매가 뭐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물량 자체로 보면 뭐 큰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금액을 안 키우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외인들이 어떤 기술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외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던졌거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갑자기 마이너스 1.8%가 되네요. 다만 특징은 체결 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의외의 종목을 봐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나라 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5,200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5,200억이 되면은요. 얘보다 더 좋은 우주항공 위성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이쪽 저쪽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골 때리는 거죠, 상황이.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들도 시총이 지금 2,000억 조금 넘는데 야가 시총이 5,000억이 됐다. 얘는 완전히 개적자 회사에다가 대학 연구실 수준의 저기를 만드는 건데, 위성을. 꼬마 위성. 얘들 성공한 경력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FI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가 지금 45,000원이잖아요. 얘들 FI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앞으로 나올 물량들이 1,800원에서 4,800원 사이야. 이거 무슨 죽 써서 개주자는 거지, 이거. 아, 어지러지하다. 진짜 알고는 저런 거 못 산다. 탈모 관련주로 대장은 JW 신약이네요. 근데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까 저런 건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자기들 목숨, 지갑은, 아니 지갑이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 자기들 목숨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거지. 적게 먹고 적게 싸든 먹고 뒤져불든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 니김이 진짜 무슨 탈모 관련주. 참나. 탈모 관련주 하나 들어갈까요? 현대약품 한 주 너무 심심해서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한 주 들어갔어요. 7,000원짜리 현대약품. 여기 신신제약도 탈모 관련입니다. 탈모주들 아주 오늘 난리네, 난리. CMTX 양전이 현대약품 한 주 들어간 거 본전에 나오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주씩 사가지고 띄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좀 감도 생기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주 사놓고 여기에 재미를 또 붙이면 야, 다음에는 들어가야겠다 이러는 분도 있긴 있을 거야, 아마.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땡기면 땡기는 대로 해야지 뭐. 이 종목 한번 봐보실래요? RBW라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갔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4% 빠졌어요. 요렇게. 제가 왜 자꾸 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지 단편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조금만 헛발을 디디거나 조금만 방심을 하면 이런 종목에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특별한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그런 종목이에요. 중국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근데 급등을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급등해서 올라간 놈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RBW가 무슨 자리도 괜찮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오늘 시장의 상징적인 케이스입니다. 상한가를 급등으로 보내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10%에서 30%까지 바로 꽂았어요. 바로 꽂아가지고 약 1분 정도 유지를 하다가 11시 7분, 11시 11분, 그러니까 4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꽂아버린 겁니다. 이건 던질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있잖아요. 던질 수 있을 것 같죠? 이 상황이 막상 닥치면은요, 네버 무조건 못 던집니다. 사실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왜 한 주 샀냐 그러면은요, 반도체주를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CMTX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눈에 들어왔는데 얘의 어떤 벤치마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예요. 반도체니까. CMTX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식각 장비하고 증착 장비 만든 애들인데 특허권 때문에 램 테크놀리지인가 여기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안 하는데 오늘 연기금에서 처음으로 들어왔네요. 지금 연기금에서 투신도 들어오고, 외인은 아까 샀는데 파네요. 지금 외인도 다 팔아요. 다 일괄적으로 다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CMTX를 아까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것이 호가창 때문이거든요. 사실 프로그램 아까 매도였는데 호가창을 보고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제가 호가창을 보고 프로그램 매도였어요. 분명히 약간 이 영상을 보시면 쭉 뒤쪽으로 봐보세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로 나왔었어요. 프로그램 매도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될 줄 알았냐? 호가창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설명하려면 길고 복잡해서 그냥 TLB가 의외로 좋네요. TLB 들어갈 타점이 나왔었는데 놓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노스페이스도 발사체 관련주거든요. 애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코어 레코드가 있는 애들이에요. 직접 발사체를 쏴보기도 하고 경험도 가지고 있고 민간 상급 위성을 쏘는 애들이에요. 나라 스페이스보다 오히려 훨씬 기술이 좋죠. 근데 나라 스페이스가 지금 5,200억인데 이노 스페이스는 지금 2,000억 조금 넘어가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놈도 2,000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아니 세상에 무슨 나라 스페이스가 이게 지금 따따블 갈판이네요. 지금 176% 올랐네. 이게 5,000억이 넘어서 5,200억이 돼버리면 이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열받을 일도 아닌데요, 내가 살 것도 아니니까 나야 뭐 날마다 종목이 달라지는 거니까. 사실 시청하시는 주치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수익을 못 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NRB가 오늘 내 주력이었거든요. NRB가 어제부터 내가 눈치를 깠죠. CMTX 좋네요. 이게 1억 2천짜리 들어오네요. VI 갑니다. 저는 CMT에 여기서 나옵니다. 나올게요.
본전인데 그냥 나올게. 삼성전자도 나올게. 로보티즈, 현대위아, 오후에 뭐 하나 나오겠지 뭐. 현대위아도 그냥 나오겠습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뭐 끈하게 움직일 것 같진 않거든요. 본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구제약은 구충제인데 왜 또 뭐야 이것도 탈모야? 구충제가 왜 오르는 거야 또? 시장이 수면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원호 관련주하고 탈모 관련주 외에는 지금 참 온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장을 마무리를 하면은 그건 또 아마추어지. 우리는 아마추어는 또 못 참지. 폼생 폼사거든 우리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요. 이 상황.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엔캐리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장이 안 좋아서. 미국 장은 왜 안 좋았냐? 첫 번째는 의외로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상치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용은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그냥 자연 실업률 정도의 실업률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일자리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일자리가. 그러니까 애매해요. 일할 사람과 고용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미국 장이.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뭘까?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장이 안 좋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외인들이 빠져나갈 거냐 말 거냐 이 포인트를 봐야지. 그냥 장이 어제도 안 좋고 오늘도 안 좋네. 지금 뭐 4,000포인트는 그래도 유지를 해주네. 이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정확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계속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갈 거냐 앞으로?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국장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메이저는 딱 두 개잖아요. 연기금하고 외인들. 근데 연기금은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연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동적이에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연기금이 사면 사고 연기금이 팔면 파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연기금 자금의 흐름이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외인들이 나가면 그러면은 연기금도 따라 나간다는 소리야. 이거를 이해하려면 한참 걸릴 수는 있어. 연기금이 외인이 나가는데 왜 연기금이 나가 미친놈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건 알아서 생각들을 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자 그럼 내가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 그러면은 외인들이 나가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역사적으로 외인들이 나갔을 때 연기금이 그 자리를 대체해주는 역할을 한 적이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그게 불행히도 없었거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연기금은 사실 외인들하고 포지션이 똑같아. 왜? 연기금 자금이라는 건 글로벌 자금이거든.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고 연기금도 자금의 성격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리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 그러면은 결국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외인들이 할 거냐 말 거냐 이 포인트만 보면 돼. 근데 나도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애매해. 환율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환율을 생각한다 그러면 일본 금리가 오르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일단 미국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동결이 있는 상태니까 우리 금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환율은 우리 원화는 세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좋은 점인데 그러면 이제 엔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모르겠어. 엔캐리에 대해서는 이게 실체가 보이질 않잖아. 얼마 후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지오 엘리먼트 13억으로 상승 VI 걸렸네요. 13억. 이런 게 급등이지. 13억으로 상승 VI 걸리면 저건 조막손들이란 소리야. 자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며칠째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럼 외인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면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거니까 그것만 보자는 건데 그럼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갈까? 여기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 가지가 있다고 봐. 첫 번째는 연말연시라는 거야. 연말연시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외인들도 돈의 수요가 급증한다고. 그러니까 외인들은 청산일이 보통 1분기 넘어서 청산을 하니까 12월 달이 사실은 청산을 하는 날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돈의 수요가 늘어나. 두 번째는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이 난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이 오히려 우리 그 마녀의 날보다 더 큰 하락이 올 수가 있어. 우리 이번에 마녀의 날은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미국에는 금요일 날이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게 내일 모레야. 나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야. 물론
나는 상관없지. 나는 뭐 그냥 단타만 치는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요 외인들이 나가는 모양새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연결이 되고 연말 자금 수요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 미국 금리라든가 일본 금리하고 상관없이 대규모 자금이 환전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돈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나가겠다는 소리니까, 돈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소리는 어차피 달러로 교환해서 나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나는 내일 모레가 외인들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것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도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주장은 안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 주치님들은 증권방송에서 말하는 것만 보통 듣고 믿잖아요. 근데 주변을 조금만 이렇게 둘러보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것,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이거를 듣거나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외인들이 지금 선물은 사고 있어요. 선물 시장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도 지금 좋죠. 선물 시장은 코스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요. 코스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코스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선물 시장도 좋고 코스피도 좋습니다. 일단 시장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리고 실제로 외인들이 파는 것도 지금 문제가 없어요. 2,900억, 2,500억, 약 5천억 팔고 있는 거라 현재.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봐서는 내일하고 모레가 문제예요. 예림당도 정원호 관련주입니다. 1시 1분이네요. 1시 1분. 그 이제 장 후반이죠. 특별한 뭐 변화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맥은 어차피 못 실었는데요. 휴젤 100, 로보티지 100. 일단은 휴젤은 그냥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로보티지 휴젤 1시간만 더 기다려보죠.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지금 내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라는 종목이 막판에 VI를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많이는 도박을 안 걸고 한 50만원만 도박을 걸어보려고요. 호가창은 정배열이고요. 체결 강도는 129. 그리고 5분 봉도 좋습니다. 5분 봉도 나름 괜찮아요. 투신에서 계속 들어왔고 오늘 연기금 들어왔고요. 이 종목이 이 정도 거래량이면 VI를 한번 가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8,500억 시초. 휴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저기 오늘 저 아파트에 무슨 공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하니까 일단 방송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NRB는 계속 가져갈 예정이라서 조금 이따 봐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